처음에 생겼던 건 의사의 불신이 먼저 생겼어요. 그때부터 좀 의사를 내가 해야겠다 마음이 생겼어요. 출근하셨을 때 네네. 보통 퇴근 언제 할까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제가 안 가면 아무도 못 가요. 그때 의견 충돌 없었어요? 많았어요. 없다고 하려고. 나 절대로 저 사람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겠다. 갑자기 이렇게 컨텐츠가? 안녕하십니까 저희 예. 네. 한번 시작.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개요. 저는 세인트 병원이라는 병원을 만들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창균이라고 합니다. 준비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처음에 이제 병원을 만들어야겠다 했던 거는 2025년 2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1년 한 반 좀 안 됐죠. 보통은 개원 맘 먹으면은 주변 사람들 보니까 한 6개월에서 8개월이면 오픈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고, 네, 또 병상총량제라고 나라에서 이제 병상 수를 이제 그 컨트롤하는 법안이 생겨가지고 딱 작년 2월에 이제 병원 만들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4개월 만에 그게 생기는 바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사전심의 제도라는 게 생겨서 이제 병상이 허가가 난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하게 됐고, 또 마침 그 건물이 근데 준공이 올해 초에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원 시기가 조금 늦어졌죠. 네네. 그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이제 제 전문의 취득하고 나서는 병원은 한 3군데 정도에서 일했고요. 외상 전문 병원에서도 있었고, 무릎 인공관절 전문으로 하는 데서도 있었고, 그리고 스포츠 의학도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어서 좀 골고루 좀 배울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개원을 어떻게 혼자 하시는 거세요? 제가 이제 만드는 병원의 규모가 좀 있다 보니까 혼자로는 좀 부담이 돼서 동업자를 찾아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보통 출근은 언제쯤 하시나요? 보통 요즘에는 이제 개원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기 때문에 한 9시 도착을 목표로,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회진도 돌아야 되고 환자 리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일찍 나와야 될 것 같긴 해요. 바로 사무실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은 조금 기쁜 소식이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이라고 나라에서 일종의 보증을 서줘서 은행 대출을 쉽게 해주는 그런 이제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출 승인이 좀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인하러 갑니다. 만 바뀌기 전에. 오늘 가는 곳은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는 기관은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저의 신용 상태를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아니면 이 사업자한테는 이 정도 돈을 빌려줘도 돼요 하고 이제 평가를 해주는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걸 토대로 이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는 규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보증서를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개원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다 보니까 수술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수술방에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 그 적성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언제 개원을 결심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수술하는 병원을 차려야지, 그래서 그냥 그게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원을 딱 결심한 거는 2024년 말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이제 지금이다, 지금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뭔가 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들어가시면 뭐 얼마나 걸리시나요? 한 10분 걸린다 하더라고요. 가서 사인만 하고. 네네. 1층 갔다 갈까요? 한 푼이 아쉬워요 지금.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있다. 안녕하세요. 박창균 원장님이랑 같이 개원 준비하고 있는 이승열입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아니 어차피 설명 한번 해주셔가지고 네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10분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 나오고 만나요? 뭐 사전에 약속된 얘기였고 그냥 사인만 하고 왔습니다. 뭐 나오는 걸로. 별다른 거 없으셨어요? 네네네네. 뭐 이제 마무리하고 뭐 이제 좀 정리된 것 같아요.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병원을 가시죠. 저 원래 박 원장님이랑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알던 사이였고, 저희 처음에 레지던트 할 때 이제 제가 1년차 들어갔을 때 또 3년차로 계셔서 그때 제가 일을 많이 배웠던 사수입니다. 네, 사수고 그런 분이신데 갑자기. 그 당시에 네네. 뭐 엄하셨다거나 아니면 무섭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때 일을 하던 분위기 자체가 엄했어요. 되게 많이 엄했는데 그래서 제가 힘들고 뭐 이렇게 했었을 때 오히려 조금 많이 좀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박 원장님이 이제 개원을 하신다는 얘기를 저는 듣고 뭐 개원을 하시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이제 내일 개원 관련된 첫 미팅을 할 건데 한번 같이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으니 한번 나와봐라. 뭐 한번 들어보면 재밌겠다 하고 나갔는데 그게 이제 저를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같이 해도 재밌겠다 하면서 또 워낙 또 좋아했던 분이고 하니까 좀 편하게 결정을 하고 조금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한 건 게 첫 미팅이 부른 거니까 동업을 염두에 둔 상태였죠, 저는. 원장님도 약간 개원 생각이 있으셨나요? 저는 언젠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 정도. 개원하면 재밌을 것 같다, 내 성향에 맞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 정도를 했던 것 같고 박 원장님이고 또 하니까 좀 쉽게 결정했었습니다. 이거 해놨네 이제. 이거 내가 해놓으라고 했어요. 이제 올라가서 엑스레이 촬영하는 거 한번 보고 회진 한 바퀴 돕시다. 박 팀장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출근이시구나. 복잡하네요. 소개요? 부서장님들 나와서 출근하셔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오늘 아마 서버 까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외부 업체에서도 나와서 하고 있고 저희가 좌석이 10자리고요. 아마 한 자리 빼고는 전부 다 주인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제가 쓴 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트레저러, 트레저러가 뭐지? CSO인가? 트레저러요? 재무. 아직까지 재무팀 출근 전이셔가지고 저희 뭐 현장 한번 가볼까요? 올라가 보시죠. 네네, 한번. 다 오세요? 네. 선생님들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검단이 빨리 확장되고 있는 신도시인데 병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깃발 꽂으러 들어왔습니다. 어디를 많이 알아보셨어요? 지역은? 지역은 수도권은 거의 주변으로 다 본 것 같아요. 뭐 이쪽으로는 구리서부터 이 파주까지도 가봤고 밑으로는 뭐 수원도 가보고 용인, 시흥 뭐 다 돌았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많이 보고 신장 개업을 하러 신도시로 들어왔죠. 지금 점심 식사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거의 시켜 먹거나 아니면 날씨 좋으면 이 근처에 나가서 먹습니다. 네네. 그게 큰일이에요 이제부터. 안 그래도 지난주에 저기 우리 총괄부장이 얘기했는데 이거 우리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요즘에 배달이 비싸니까. 근데 여기 주변에 이제 그 공사 사이트가 많아가지고 그 한식 뷔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약간 남자들은 좋아하는데 여성분들이 약간 선호하지 않는 그런 제육볶음, 돈가스 뭐 저희가 식당을 열면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시면 되긴 하는데 아직 짓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9층부터 보여드릴게요. 못 조심하세요. 못 많아요? 여기는 저희 식당입니다. 이게 주방을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가 식당이 되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게 반대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식사 장소고 그 부득이하게 또 건너편에 주민들과 불편하시지 않게 저희가 이제 시트 작업을 할 거여가지고요. 막 눈 마주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두 개 위치를 바꾸자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밥 먹는 공간이 창 쪽에 있는 게 맞고, 그쵸. 밥을 받아서 들어오는 동선보다는 들어가면서 받아서 안에서 먹는 동선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이제 스포츠 메디컬 센터입니다. 이제 환자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운동선수들이 부상당하고 나서 이제 좀 의료적인 어떤 치료도 받으면서 또 전문적인 재활을 할 수 있게 전문 이제 그런 재활 치료 팀을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운동기구랑 또 각종 시설을 놔서 좀 병원에 있는 고급 헬스장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이제 샤워실까지 저희가 다 구비를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뭐 협소하긴 한데 나중에 저희가 잘 되면 여기부터 확장할 생각입니다. 뭐 뷰가 좋아서 뭐 달리기 하면서 보기 좋겠죠? 여기는 그냥 일반 사무실이고 이렇게 보이는 공간이 저희 회의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벽에 안 올라간 이유가 여기를 이제 유리로 해서 마감을 하고 이 통유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통유리고 전류가 딱 흐르면은 불투명한 유리로 바뀌는 그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회의실을 조금 넓게 빼고 여기서 촬영도 하고 뭐 MOU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좀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놨고, 여기가 이제 우리 의료진들 머무는 의국인데, 여기 이제 컴퓨터하고 이렇게 TV를 해서 이제 케이스도 좀 논의할 수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소파를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네네, 친분도 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직실, 여기는 이제 저랑 박 원장님 이제 원장 개인 사무실. 네네네. 이제 이렇게 공간으로 들어오면 이제 여기가 저희가 수술실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술실 메인 문이 이쪽이고, 이제 쪽문으로 해가지고 의료진들은 동선 이렇게 들어오게. 그리고 여기는 환자들이 오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쪽은 이제 회복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수술실입니다. 수술실 되게 넓게 만들어서 안에서 부딪히는 걱정 없이 큰 기구들을 좀 많이 쓸 수 있게 다 세팅했고, 웬만한 대학병원 수술실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아무래도 수술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한 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럼 물품 소독하는 세척실, 그리고 저 안쪽에 소독 기계들 들어갈 거고, 돈을 제일 많이 쓴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8층인데 8층은 병동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쭉 제일 메인 홀 쪽으로 가서 먼저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가 딱 이제 들어오면은 제일 처음에 마주치는 딱 공간인데, 좀 요 홀을 좀 넓은 느낌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동의 특성은 이제 순환식 구조라고,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돌 수 있게끔 저 뒤에 복도를 다 터놨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 받고 나서 이제 보행 재활 좀 편하게 하시라고, 예, 빙글빙글 뭐 한 바퀴 돌았네, 두 바퀴 돌았네를 할 수 있으니까 전부 4인실, 2인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네. 아, 여기도 타일 다 깔았다 벌써. 다시 한 바퀴 돌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타일을 깔고 있네요. 7층인데 이쪽은 이 물리치료실입니다. 처음 보이는 공간은. 요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싶은데요. 지금 여기 오, 화장실인데요. 거기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진단검사실인데, 제가 다른 병원을 다니면서 이 진검 장비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조금 싫었어요. 체열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제 생각한 거는 여기 이제 진단검사 사무실 안에 이제 장비나 이런 사무 공간을 다 안으로 넣고, 심전도 검사할 수 있는 공간이랑 체열 공간을 따로 뺐거든요. 그래서 심전도는 독립된 실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체열은 이제 여기다 이렇게 체열 테이블을 놓고 환자분들이 여기 와서 그냥 체열을 하고 가실 수 있게. 이게 원장님 두 분이서 이렇게 정하실 때 의견 충돌 없었어요? 많았어요. 없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많았는데 이 원장이 많이 양보해줬죠. 제가 이 도면은 진짜 수십 번 바꿨어요. 수십 번. 여기 저희 이제 외래 홀이고요. 딱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앞쪽 공간으로 저희 병원 로고가 크게 들어갈 거예요. 이 앞쪽으로 쭉 이렇게 대기 공간이 요 옆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넓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오른쪽이 쭉 진료실, 왼쪽은 쭉 검사실. 또 오늘 마침 엑스레이가 들어온 날이어가지고, 네, 엑스레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여기가 저희가 조금 준비 중인 공간인데, 이제 나중에 추후에 보건소 인가를 받아서 정식 명칭은 이제 응급처치실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간이 응급실처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365일 24시간 병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카로 들어오는 환자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일부러 이쪽으로 공간을 빼놨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이제 베드가 한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바로 처치가 가능한 시설들을 조금 다 해놨습니다. 현장 돌고 나면 항상 조금 생각이 좀 많아지고, 이제 약간 고민이 있으시나요? 수정할 수 있는 시기가 거의 이제 다 지났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임시사무실을 이제 네. 개원하면서 이제 여기는 빼는 건가요? 이제? 아, 그렇죠. 여기도 저희가 돈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병원에 이제 수술 받으시는 분들 동의서를 저희가 이제 수정을 좀 하고 있어요. 약간 뭐 정도 행정 업무도 좀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네. 병원명이요. 병원명도 병원 이름도 리스트를 쫙 뽑아놓고, 그 이제 박 원장님이 제안을 해주셨던 이름이고, 지금 뭐 사실 상당히 만족해요. 외우기 쉬운 것 같고, 우리 의미도 좀 잘 담겨져 있고, 또 저희가 성모병원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쓰는 이름과 비슷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요 병원 이 폰트는 저희 성모병원 폰트를 썼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연속성이 있게 이제 이렇게 조금 예쁘게 만들어 봤습니다. 세인트 병원, 리젠 병원, 뉴튼,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적었어요.
막 서로 투표도 하고 그랬어요. 막 맞아. 총 투표 아 쓰고. 그러네요. 여기 위에가 지금 보면은 저희 둘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해서 모아놨던 거네요. 네. 세인트가 나온 것 같아요. 갑자기. 어렸을 때 꿈이 의사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 꿈 요리사였어요. 진짜요? 요리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중학교 때 아마 그때 저기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거 쓰는 데 있잖아요. 그 요리사를 썼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큰 수술을 2번 받았어요. 얼굴 한가운데 큰 양성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한 번 수술을 받았는데 재발을 해가지고 또 전신마취 수술을 또 받고, 그리고 또 그러고는 또 그 맹장까지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전신마취 수술 3번을 받은 거예요. 어린 나이에 막 얼굴, 뭐 지금도 보면 여기 흉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재건 수술을 한 거예요. 그때 코 왼쪽이 다 날라갔었어요. 아예. 네. 우리나라 제일 큰 병원의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처음에 생겼던 건 의사의 불신이 먼저 생겼어요. 왜냐면은 오진해서 내가 불필요한 수술을 또 받았으니까 좀 제대로 좀 하지 하는 마음에 그때부터 좀 의사를 내가 해야겠다 마음이 생겼어요. 정형외과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있어요? 수술하는 과를 하는 건 확실한데, 가장 수술방 들어가기 전후가 좀 이제 효과가 좀 확실한 느낌이 나는 과가 전 정형외과로 느꼈어요. 제일 많이 해봤을 때 몇 번까지 보셨어요? 하루 기준이요? 네. 하루 14개까지 해봤어요. 혹시 꼭 수술 필요하신다면 세인트 병원. 어디 계시나요? 아 오늘 저희 스포츠 메디컬 팀 팀원들 점심에 처음으로 이제 다 모여서 식사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좀 이동하려고 해요. 저희가 스포츠 메디컬 팀을 되게 의욕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랑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하고 또 상견례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목표를 잡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파이팅하는 시간을 갖는 거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산업대회. 네네. 흰색이면 뭔가 뒷배경이 흐려서 경계가 잘 안 보일 것 같다.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영상의학과로 오면은 여기에 영상의학과 접수 데스크가 있어요. 데스크에다가 뭐 작은 뭐를 하든 해서 바코드를 2개를 만들어서. 이분들도 내가 몇 번째로 왔는지 알고 싶을 거거든요. 그러면 모니터도 띄워. 가구는 19일 날 다 들어오는 걸로 얘기했고요. 네네. 통지는 그 21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감아서 만드는 캐스트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한마디도 얘기를 못 해봤네요. 출근하셨을 때 네네. 보통 퇴근 언제 하세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제가 안 가면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일할 거를 조금 남으면 그냥 집에 가져가서 애기 자면 그때 합니다. 보통 애기 자면 뭐 한 8시, 9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바쁘신 편인가요? 뭐 우리 미팅 많이 할 때는 뭐 9개씩 하고 하면은 오늘은 조금 덜 했어요. 몇 개 안 했어요, 사실은. 네네. 저녁은 주로 집에 가서 드시는 편이신가요? 네네. 저녁은 와이프가 보통 7시 정도에 집에 가려고 노력하고, 가면 와이프가 밥을 해놓습니다. 이 진료 시작하시면은 좀 더 퇴근이 늦어지실겠죠? 네, 아마도 그러겠죠. 개원을 지금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 중에 조금 보류하시는 분이 많으신지, 아니면은 그래도 하는 편이 많으신가요? 제가 정확한 체감상으로는 근 1년 이내 개원이 최다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많다. 네, 거의 마지막 러쉬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제 친한 친구들도 다 개원한 지 지금 뭐 6개월 안쪽에만 지금 제가 아는 사람은 4명 개원했어요. 개원한다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저희 그 장인께서도 정형외과 의사세요. 입원실도 있는 큰 병원도 운영해 보셨고, 지금은 이제 그 의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한 자리에서만 30년 정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병원 한다고 했을 때 아니 왜 사서 고생을 하냐, 별로 큰 병원 한다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저희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장인께서 이제 30년간 잘한 자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장인어른과 몇 년 더 같이 일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이제 저는 꼭 한 번은 그래도 수술하는 병원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주장을 했는데, 계속 좀 만류를 하셨어요. 주변에서 이제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걱정이 되니까. 왜냐면 들어가는 자본이, 그걸 예를 들어서 의원 차리는 거랑 병원 차리는 거랑 투자 자금이, 저도 자세히 세모를 안 해봤지만 5배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벌이가 5배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적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머릿속으로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네네네.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이게 그거예요. 내가 수술을 너무 잘해서 그런 잘남이 아니고, 그냥 저는 수술을 좋아해요. 그냥 계속 하고 싶고,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서 제가 그냥 속 얘기를 하자면, 제가 척관병원을 한다고 말하고 다니니까 내심 제가 안 되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저의 어떤 양분이 되어서, 나 절대로 저 사람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겠다. 갑자기 이렇게 컨텐츠가 황당 그 자체. 네. 네, 그 앞에 차량에 돌이 튀어가지고 유리창이 파손됐거든요. 그래서 그럼 관할 저희가 지구대에서 쪽에서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태워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와, 운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귀신이 나오면 잘 된다는 소문처럼. 혹시 네, 대박의 조짐이 보입니다. 네, 선생님 경찰관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근처라도 경찰서 가셔가지고 사고 접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블랙박스 가지고 가세요. 블랙박스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이 없는 일이 생겼네요. 의사분들 좀 많이 아세요? 그냥 의사 친구요? 의사 친구 많죠. 네. 대학 동기부터 해서 인턴 레지던트 같이 같은 병원에서 수련 받았던 친구들도 있고 직업을 전환하신 분도 계시나요? 있어요. 동기 중에 변호사 된 사람 하나 있어요. 로스쿨을 갑자기 들어가더니 변호사가 됐죠. 저희 동기. 그리고 아나운서 선배 중에 아나운서 된 사람도 있고요. 정치 쪽에 입문하신 분들도 가끔 계시고. 그래요? 네네. 네, 많이 지치셨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좀 힘들어 보이긴 하죠. 좀 힘드네요. 오늘이 근데 조금 힘든 하루였나요? 아니면은 이 정도는 미팅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게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약간 길을 좀 빨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봤는데 원장님 어떤 병을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환자들이 믿을 수 있고 좀 첨단 치료를 하는 그런 병을 만들고 싶어요. 네, 좀 편하게 올 수 있고 그냥 좋은 병원 만들고 싶고요. 너무 그냥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필요한 치료 왔는데 보니까 겸사겸사 더 좋은 기계도 있고 원장들이 더 첨단 치료, 더 최신 치료에 관심 많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런 병원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만드는 병원인데. 원장님 1년 후에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으세요? 1년 뒤에는 제가 바라는 거는 아주 바빠서 지금 OT라고 하죠. 오버타임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다른 동네 봤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좀?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또 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고 제가 뭐라고 저를 따라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개원하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한번 개원했을 때 원장님 하루 담아보고 싶습니다. 몇 개월 뒤에 과연 어떻게 돼요? 비포 애프터. 네네. 원장님 꿈. 꿈이요? 네. 꿈은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어디 가서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조심히 하세요. 들어가세요. 네.